네, 강성과 강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탄성과 소성, 그리고 연성과 취성이라는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재료에 관계되는 속성들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응용할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고 상식을 넓혀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물질은 탄성체다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볼이 배트에 맞으면은 그 순간이 잘 안 보이니까 그 순간에 공이 어떤 모습으로 되는지를 잘 모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초고속 사진으로 사진을 찍으면 지금 이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 딱딱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이는 야구공이 이 배트와 맞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형편없이 찌그러져 버리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뭘까요? 우리가 공이 굉장히 만지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이것도 결국은 쑥 들어가는 변형되었다가 다시 원위치가 되는 탄성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밑에 그림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멕시코 지진 때 고층 건물 하나를 실제로 찍은 거예요. 이거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로 찍은 건데 뭐 한 20, 30층 되는 건물이 이렇게 좌우로 휘청휘청 구부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거는 아주 드문 경우지만 지진이나 바람이 불 때 건물 역시 저렇게 좌우로 흔들립니다. 예컨대 63빌딩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 때 좌우로 한 60cm 정도가 이렇게 움직여요.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일 따름이지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그게 큰일 나죠. 흔들리기 때문에 저 건물이 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부러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더 나쁜 거죠. 자, 오른쪽 그림은 용수철 저울입니다. 용수철 저울에는 1kg가 매달리면 1cm가 늘어나고 2kg를 매달리면 2cm가 늘어나죠. 자, 이거는 결국 뭐냐면 공식으로 얘기하면 F는 KX, X가 늘어난 길이고 F는 무게죠. 무게는 길이에 비례한다. 이것 때문에 저울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60kg를 매달렸으면 60cm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자,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거를 후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수철에서 보다시피 모든 물체는 힘을 가하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것은 일정한 비례로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체들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실험을 하냐면 강도 실험이라는 걸 하죠. 강도 실험을 하는 거는 실험실에서 합니다. 자, 맨 왼쪽 그림은 철의 인장 강도 실험이에요. 그래서 철 부재를 놓고 양쪽에서 그 끄트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잡아 당기면은 어느 시점에서 딱 부러지겠죠. 그 두 번째 그림은 콘크리트 철을 압축력을 가해서 부러뜨리는 실험입니다. 저런 식으로 이렇게 휘다가 어느 시점에 무너지겠죠. 자, 콘크리트 역시 압축 실험, 인장 실험을 하지만 앞 시간에서 얘기했다시피 콘크리트에서의 인장 실험은 별 의미가 없어요.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콘크리트는 압축 실험만 하는데 여기처럼 두 개의 실린더를 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어느 힘에서 부서지는가, 이런 것을
알아봅니다. 이런 식으로 각 재료마다 인장 강도, 압축 강도 등을 실험을 이제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가 그 그림이 이와 같은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이 힘입니다. 힘. 왜 스트레스라고 하느냐면 힘을 가하는데 무작정 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소위 단위 면적당 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강하는 힘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그러고, 이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이에요. 몇 밀리가 변형됐느냐. 이것도 단위 미터당 변형을 해야 되니까 그걸 스트레인이라고 합니다. 곧 여기는 힘이고 요거는 변형이다. 그래서 힘과 변형과의 관계를 그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힘을 가해요. 힘을 이렇게 가합니다. 힘을 가하면 당연히 비례적으로 변형이 생기죠. 여기에 아까 후쿠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힘은 변형에 비례한다. 자, 그러면 이 K라고 하는 것이 비례상수죠. 이 비례상수가 다름 아닌 영스 모듈러스입니다. 자, 이 법칙은 후쿠라는 사람이 발견했고, 이 기울기에 대한 모듈러스 계수는 0이라는 물리학자가 찾아냈기 때문에 영스 모듈러스라고 그럽니다. 이 비례수에 의해서 힘과 변형은 이런 비례관계를 이룬다. 여기까지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계속 비례관계가 이루는 게 끝까지 가느냐? 그러면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어느 시점까지는 비례관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힘을 다시 소거하면 변형도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죠. 자, 우리가 힘을 가하죠. 변형이 됐죠. 힘을 빼면 원위치로 가죠. 이건 탄성이라 그러죠. 용수철 저울에 무게를 대니까 늘어났죠. 무게를 떼니까 다시 원위치로 갔죠. 이게 탄성입니다. 탄성을 회복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시점 힘의 이상을 갚버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더 힘을 가하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쭉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깨져버립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소위 탄성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성 구간에서는 말하자면 후쿠의 법칙이 적용이 되죠. 힘이 가해지면 늘어나고 힘이 빼면 원리치로 가고. 그런데 그 탄성 구간이 넘어가는 순간에는 힘이 다시 적어져도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버려요. 그래서 초기 변형이 있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 구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소성 구간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거를 일레스틱, 이거를 플라스틱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재료가 다 끝까지 탄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 이거를 소위 말해서 일드 스트렝스, 우리말로는 항복 강도라고 얘기하고, 요 제일 끄트머리를 극한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복 강도가 넘어가는 순간에 플라스틱 구간으로 들어가고, 그것까지 넘어가고 극한 강도가 넘어가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파괴에 이른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재료도 파괴되지 않는 강도는 없어요. 결국 요 사이에서 구조체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구제처에 있어서의 핵심이죠. 자, 그렇게 해서 탄성과 소성을 배웠습니다.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권투 선수처럼 저렇게 펀치를 맞을 때는 순간 사진이 저렇게 엉망진창이지만 다시 원위치가 되면 얼굴이 원위치가 되는 것, 이렇게 탄성이죠. 자, 뭐 밑에 다이빙 때도 마찬가지죠. 다이빙 때가 사람이 올라가면 저렇게 휘어졌다가도 사람이 뛰어내리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것, 이게 탄성입니다. 자, 반면에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원위치가 돼도 변형이 생겨가지고 안 회복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클립이죠. 클립을 여기 종이에다가 이렇게 끼운다라고 할 때 이렇게 끼우는 정도하고서는 클립이 원위치가 되죠. 탄성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클립을 조금 더 힘을 줘갖고 크게 변형을 시킨다. 오른쪽 그림처럼. 그러면 저거는 원위치가 안 되죠. 저건 소성 변형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저걸 더 이렇게 막 흔들어대면 어느 순간에 부러지죠. 그게 프랙처죠. 자,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도 어느 정도의 힘에서는 뼈가 탄성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많은 힘을 보면 뼈가 휘어버립니다. 부러지진 않았는데 이렇게 뼈가 휘죠. 지 엑스레이 사진이 이게 소성 변형이 생긴 뼈입니다. 자, 이게 더 힘을 더 받으면 이게 부러지죠. 그래서 모든 재료는 일레스틱 구간이 있고 플라스틱 구간이 있고 그것을 지나면은 프랙처라는 단계로 간다. 이게 탄성과 소성의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재료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성 혹은 취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철과 유리입니다. 철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보다시피 저렇게 휘어지죠. 그렇게 연성이라고 하는 건 덕타일, 이렇게 쉽게 이렇게 늘어나고 변형이 가해질 수 있다. 물론 이제 뭐 큰 힘을 가해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파괴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연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유리는 어떨까요? 굉장히 큰 힘을 받죠. 유리도 강도가 높기 때문에 큰 힘을 받습니다. 그러나 받는데 철처럼 파괴될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금이 쫙 가버리죠. 자, 이런 것을 브리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리틀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에 이를 때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다 그러면 철근은 철이기 때문에 덕타일하고 콘크리트는 유리 같은 이 세라믹 계통이기 때문에 브리틀합니다. 그래서 먼저 콘크리트에 금이 가고 그 금이 가고 나서 조금 더 힘이 가해지면 철근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집이 파괴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잘 섞여 있는 게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자, 가운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다시피 재료에 따라서 A같이 순식간에 딱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브리틀이라고 얘기하고 C 그림처럼 굉장히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있다가 끊어지는 것, 마치 엿 같은 것이 이렇게 끊어질 때 보면 이렇게 늘어나면서 끊어지죠. 이런 것을 우리가 덕타일이라고 합니다. 중간쯤에 있는 게 이제 뭐 세미 덕타일 정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달라진다. 성격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역시 변형과 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인데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같이 섞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 부분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덕타일 머티리얼, 대표적으로 금속 철이죠. 이거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덕타일 그래프는 직선 구간이 있고 그 직선 구간이 넘어가면 항복점이 있고 그 항복점이 있은 다음에 플라스틱 구간이 있고 그러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이제 끊어집니다. 자, 사진으로 보면 위에 그림이죠. 위에 그림에 보면 철골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무너졌지만 일부는 휘어졌을 뿐 끊어지지는 않았죠. 자, 저런 식으로 철골은 무너질 때 그냥 뚝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서 어느 정도로 영구 변형이 생기는 플라스틱 구간을 거친 다음에 파괴에 이른다. 자, 반면에 왼쪽 표에서 브리틀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파란색이라든가 뭐 빨간색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유리라든가 밑에 사진에서처럼 콘크리트죠. 여기는 힘을 받으면 그냥 바로 쭉 변형이 일어나서 파괴에 이르고 말죠. 이렇게 취성 재료들은 파괴의 중간 과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맨 아래쪽에 있는 보라색 선은 플라스틱 머티리얼이에요. 얘는 우리 고무나 뭐 가죽 같은 거죠. 힘을 받으면 무한정 늘어납니다. 무한정 늘어나서 뭐 파괴하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그때까지 아주 쉽게 늘어나는 이런 거는 우리가 아예 플라스틱 재료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해서 탄성과 소성, 연성과 취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요컨대 구조 설계라고 하는 것은 힘이 탄성 구간 안에만 있게 하는 겁니다. 소성 구간까지 가면 이미 파괴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힘이 탄성 구간 안에서 있어서 힘을 받을 때는 쉬어지고 힘이 없어질 때는 다시 원성 회복되고 63 빌딩이 바람이 불 때는 60cm가 움직이지만 다시 바람이 맞으면 원위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자, 이게 구조 설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